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강의를 맡은 작업치료사 권성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춘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이는 극적인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에 도달하는 시기이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이해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단계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로 진학, 전공, 이성관계 등 수많은 결정에 놓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5단계에 속하며 정체성 대 역할 혼미 단계에 속합니다. 청소년기는 실제 자기와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능한 자기 사이에 있는 단계로, 가능한 자기는 또다시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 자기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운 자기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종류의 가능한 자기는 청소년에게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거짓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거짓 자기는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은 모습의 자신으로 표현하는 자기입니다. 이러한 거짓 자기는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 애정 대상에게 가장 많이 보이고 친한 친구에게 가장 적게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자기와 가능한 자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실패감, 부적응,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빠질 수 없는 사회인지적인 부분은 바로 상상적 군중입니다. 상상적 군중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예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러할 것으로 믿게 되면서 자아 존중감이 감소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은 노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향상하게 되는데 잠시 주춤하는 이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상상적 군중이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상적 군중은 단순히 청소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도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고 때때로 과장되게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타인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이 덜 발달된 청소년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체성을 획득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 단계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체성은 4가지 유형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은 정체성 형성 과정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수준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 혼미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단계로 무만감이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없는 모습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체성 유실은 경직된 상태로 자신 또는 정체성에 관한 의심하는 요인 없이 따르는 것으로 극단적 사상을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유예는 다양한 정체성 탐색을 시도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정체성 성취를 하게 되면 가장 발달적으로 발전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가 끝나는 것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초기까지도 흔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 유지, 변경, 재수정 과정이 매우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성 발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남자, 여자로서 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동성 친구와 친밀감을 나누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강한 욕구 시기에 맞물려서 동성 친구에 대한 친밀감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정 욕구를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성애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방교육도 매우 필요하지만 그에 맞게 청소년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가족과의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기본적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도구적 일상생활 독립이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와 같이 자신을 넘어 좀 더 넓은 관점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가족보다 또래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갈등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죄책감, 복수심, 분노 등에서 자유로울 경우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부모를 덜 원망하고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통계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인데요. 청소년기에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가 4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 형제 자매 등으로 순을 보입니다. 또한 또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로는 성적이나 적성에 관련된 공부가 가장 많았고 이후 직업, 외모에 관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그룹에 속하거나 리더가 되는데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비슷한 공격적 또래와 관계 맺기가 유리해지고 이는 일탈 강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반복적 공격을 당한 피해 청소년들은 코르티솔 레벨이 떨어지면서 공격에 대한 반응이 무감각해질 수 있고 이는 만성 불안감이나 정서 불안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기, 아동기를 딱 나눌 수 없듯이 사회성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발달하는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성 발달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이제 사회성 발달을 위해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평가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점차 청소년기로 발달하면서 부모의 보호와 도움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키를 잡는 과정에서 실행 기능과 정서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와 케이코사 평가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입니다. 적응행동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능력입니다.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으면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과 학습 행동이 제한되고 해당 연령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성숙, 학습, 독립성, 사회적 책임감 등을 발휘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적응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인랜드 검사는 4개의 주 영역과 1개의 선택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와의 면담이나 설문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전 연령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주 영역의 표준 점수와 주 영역 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아동의 등가 연령과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사회성 영역만 따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대한 점수와 해석을 확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과 일상생활 기술 영역, 사회성 영역, 운동기술 영역인 4개의 주 영역이 모두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며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4개의 주 영역 중 오늘의 주제인 사회성 영역과 선택 영역인 부적응 행동 영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4개의 주 영역 안에 포함되는 사회성 영역은 또다시 대인관계와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인 3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부적응 행동 영역은 개인의 적응 행동을 방해하는 내현화와 외현화, 그리고 좀 더 심한 수준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결정적 문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영역에서 대인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반응하기,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지, 필요 상황에서 모방이 가능한지, 사회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적 문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배려와 친구 사귀기, 이성친구 사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항목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너무 가까이 위치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무례한 질문을 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서투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와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의 정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놀이 및 여가 활동에서는 놀기, 나누기 및 협동, 친구와 함께 이동하기, 게임하기, 사회적 단서, 인식하기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 게임하기의 경우 단순한 게임부터 학령기 아동들이 또래들과의 놀이 상황에서 빈번하게 보일 수 있는 의사결정하기, 규칙 따르기,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하기, 양가 감정 적절하게 표현하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처 기술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술들로 예의,
사과, 책임, 사회적 위험의 인식, 전환하기, 충동 조절, 비밀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충동 조절을 함께 살펴보면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을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부적응 행동 지표로는 의존적이거나 소외감, 불안, 우울, 회피 등은 내연화된 지표로 볼 수 있고 충동, 반항, 공격 등은 외연화 부적응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습관이나 주의 집중의 어려움, 자해, 성적 행동 무기력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 도움이 필요한 부적응에 대해 확인하고 추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지, 정밀한 평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할 평가는 K코사라는 평가로 한국판 아동용 자기보고시 생활참여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아동들이 직접 자신을 매일 하는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평가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유능성 및 가치를 확인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활동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보호자나 교사, 치료사가 보는 아동의 활동 수행에 앞서 아동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알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은 8에서 14세 장애, 비장애 아동으로 아동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옆에 보시면 보호자나 전문가, 조부모가 함께 체크할 수 있어서 아동의 점수와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평가입니다. 평가 항목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 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글과 그림, 몇 가지 예시가 함께 제공됩니다. 평가 척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능숙도와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평가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평가합니다. 항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동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서 사회성 발달 강의에서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 편향된 기준들로만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코사 평가를 진행하면 아동의 능숙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능숙도가 높아지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보호자와 아동이 체크한 것을 토대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동이 생각하는 능숙도 또는 중요도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능숙도,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양육 또는 아동이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 차이가 나는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능숙도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능숙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제공 또는 아동이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잘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중요한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잘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K코사 평가 이후의 연계활동으로 나를 소개합니다 라는 활동을 제공하여 평가 이후 자신이 확인한 자기 이해를 좀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능숙도가 높은 것들은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잘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능숙도가 낮은 항목은 왜 그러한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 앞서 잘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연계하여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도도 낮고 능숙도도 낮은 활동들 중에 그럼에도 꼭 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동과 함께 알아보면서 그러한 활동에 스스로 도전해서 다시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 활동을 또래와 함께 할 경우에는 공감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인랜드 적응 척도와 사회성 발달에서 반복적으로 정서 조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아동들의 표현 언어 중에서 어떠한 정서 표현이 많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친구의 경우 짜증나라는 말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 걱정돼, 긴장돼, 하기 싫어, 부끄러워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좀 더 용인되고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들이 는다면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 표현이 매우 한정적인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감정을 알도록 제공해 주시고 비슷한 감정은 어떤 것인지 비슷하지만 다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 알기 활동 또한 필요합니다. 또 같은 부정적 표현이어도 감정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의 크기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했던 활동은 선호하는 영상이나 만화책 안에 감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 아동은 자신을 빗대어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치료사인 제가 제시해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처 능력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사회성 발달의 공격성도 발달한다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책들을 통해 간접 경험해 보는 것은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을 때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오는 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노나 문제 상황이 나타났을 때가 아닌 평소에 호흡하기, 스트레칭하기를 수행해 본다면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자기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이 있는데요. 그냥 호흡하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러한 교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떠올릴 수도 있고 선호도에 따라 수행해 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평소에 정서적으로 조절해보는 연습하시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는 별 카드와 손가락 카드입니다. 별을 좋아하는 아동이 있었는데 탄력성 있는 별 가방고리를 제공하였고 아동이 평소에도 들숨날숨해서 별 모양에 따라서 심호흡해보는 연습을 시도하였었습니다. 이후 아동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에서 스스로 너무 긴장한 것을 조절하고자 이 키링을 생각해내면서 별 호흡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만나는 학령기 아동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긍정적 언어를 적어 빙고 활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아동이 적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들을 살펴보니 학업적 자아 존중감, 그리고 신체적 자아 존중감에 속하는 말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은 학업과 신체적 능숙도가 좀 낮은 아동이었는데 이러한 말들을 통해 아동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즉각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보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활동 중에 감정과 생각, 행동을 나누어 생각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고 아동들에게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일 것 같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니? 너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아동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감정과 생각, 행동이 어떠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쿨다운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하고 이렇게 찾은 활동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이 익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거절에 대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에는 소속감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타인의 거절이 곧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절한다고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들이 잘 거절하는 거절 방법도 배워야 하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배워야 합니다.
거절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것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고, 거절 이후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이후 자신이 해야 하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도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것처럼 스킨십이나 개인적 거리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 거리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친밀한 거리, 친구와 가까운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개인적 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유지하는 거리인 사회적 거리, 연설이나 강연, 무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거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 5세경에 더 바운더리송이라는 노래를 가르쳐서 자신이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거리에 친구들이 직접 불쑥 들어올 경우 혹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쉽게 노래로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한글 버전으로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데 아동들과 함께 이러한 노래를 불러보면서 교육을 해주시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공간을 넘어 아동 청소년들의 성 발달을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 원하는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호자나 교사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이러한 성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내 자녀들의 현재의 성적 고민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 또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 도표는 2022년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조사표입니다. 보시면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대면으로 만나서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현재 아동들의 또래 문화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래와의 메신저 사용 에티켓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습니다. 이에 우리는 메신저 사용 시간과 그리고 누구와 어디까지 자신을 표현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에티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은 아동 청소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기술에는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향해 있는 것, 바라보는 것,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과한 터치를 피하는 것,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이때 이러한 정보는 전달하는 속도 또한 조절해야 합니다. 상호작용 내용은 혼자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한 정도만 말하고 자기 비하하거나 타인을 모욕하지 않고 감정을 상황에 맞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잘 거절하기, 감사를 표현하기도 필요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자주 주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반응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상대방에 따라서 맞는 언어 수준으로 표현해야 하며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친구에게 위의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들을 확인해보고 그에 필요한 활동을 제공한 사진입니다. 위 아동의 경우 주제를 유지하는 것, 그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가짓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유지하며 할 수 있는 질문과 그에 맞는 대답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각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들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러한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고 아동이 서투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다양한 중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여전히 사회성 발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상적 자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자기를 발전시키며 제 주변의 타인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성숙한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자신을 알고 존중하며 자기 조절을 시도하고 타인과 즐거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